이건 회사 법인카드야. 네가 필요한 곳에 써도 돼. 법인카드요?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내 승인으로 정리하면 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럼 나 오빠 카드로 세상 한번 바꿔볼까?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카드 중에 최고는 남친 카드. 룸사롱 10년 경력 청담동 에이스인 유나. 그녀가 올린 그 한 줄의 자랑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큰 화제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한 고급 룸사롱 VIP룸에서 접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대표이사인 한태주는 언제나 그랬듯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와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적어도 유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오늘 대표님 파트너로 붙은 분이에요.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이죠. 짙은 조명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절제된 미소, 그리고 사람을 단숨에 멈춰 세우는 눈빛. 유나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화류계 10년 경력, 청담동 에이스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룸 안은 어두웠지만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앉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나는 단 한 번도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자신을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와인은 입에 맞으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한태준은 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의 말투는 계산된 듯 했지만 묘하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네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태준의 목소리엔 낯선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와인병을 들어 태준의 잔을 채웠습니다. 손놀림이 우아했습니다. 10년을 이 일을 해온 사람답게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유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건 와인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눈빛, 유나의 미소, 유나의 향기. 그것들이 술보다 더 강하게 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자리 자주 오시나 봐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즐겁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피곤하죠. 그냥 의례적인 자리니까. 태주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까? 보통은 적당히 웃고 넘기는데 오늘은 진심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룸 안의 음악 소리도 다른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 일은 잘 되시나요? 유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죠. 숫자랑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니까. 힘드시겠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2일.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유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네,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덜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유나의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접대가 끝나갈 무렵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유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이 오신다면 기다려야죠. 그 말을 하는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단순한 접대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불이 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룸 안에 홀로 남은 유나는 빈 와인잔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를 유나는 잔을 들어 같은 자리에 입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은 이미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태준은 다시 그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유나의 웃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접대가 아닌 오롯이 개인적인 이유로 찾은 자리였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룸사롱 입구 앞에 선 채 손에 쥔 차 키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들어가야 할까?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결국 태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향기.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니저가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분으로 모실까요? 유나 씨 가능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유나는 태준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가식적인 업무용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또 오셨네요? 유나는 살짝 웃으며 잔을 채워줬습니다. 지난번보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나도 태준이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인을 따르다 잔 가장자리에 살짝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유나가 당황하며 냅킨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예요? 응. 그냥 와봤어.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태준이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습니다. 유나도 그 말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표와 접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대표님답지 않게 감정적인 말씀하시네요. 이제 대표님 소리 좀 그만하지. 그냥 오빠라고 해. 유나는 잠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잔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태준 오빠.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명이 낮아지고 음악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나의 향기와 태준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의 경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유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유나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천사였습니다. 적어도 태준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유나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푼 태준의 모습이 평소보다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유나. 태준이 처음으로 유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오빠? 그 짧은 호칭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며칠 동안 내 생각만 했어. 회의 중에도 집에 가서도 자꾸 내가 떠올라.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오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빠가 다시 올까, 안 올까?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태준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네, 오빠. 나 이거 처음이야. 이렇게 누군가한테 끌리는 거.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저도요. 10년 동안 이 일하면서 진짜 감정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엔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순간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 밤의 불씨는 곧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태준이 오면 유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VIP룸은 이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예약하려 해도 매니저는 교묘하게 다른 방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태준과 유나만의 장소였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늘 그렇지 뭐. 숫자랑 사람들 사이에서 줄타기. 그래도 오빠는 멋있어 보여. 그런 자리까지 오른 사람 흔치 않잖아.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 앞에서는 그런 게 다 무의미해. 유나는 웃었지만 웃음 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 그리고 태준이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 빛나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 빛 아래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태준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응?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이런 일 그만하고 싶어. 태준은 잔을 내려놓으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유나의 목소리엔 체념이 아닌 어디선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욕망 같은 열기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낯선 감정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안엔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내가 도와줄게. 정말? 응.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나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태준은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홍보팀을 맡을 새 인원 하나 넣겠습니다. 내가 직접 데리고 올 사람이에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언제쯤 출근 예정이십니까?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서류는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약간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지시였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원룸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얀 화면이 켜지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윤서연, 도곡 초등학교 졸업, 청담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졸업, SM 메조미디어, 메케네릭슨 근무 경력, 토익 925점. 유나는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내 진짜 이름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모든 건 거짓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 한 줄, 한 줄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학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도곡 초등학교, 실제로 있는 학교였습니다. 청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모두 실제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졸업 연도를 적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춰 역산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모든 연도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은 경력이었습니다. SM,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메조미디어, 역시 광고 회사였습니다. 메케네릭슨, 글로벌 광고 회사였습니다. 유나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니터 속 윤서연은 현실의 유나보다 훨씬 완벽해 보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유명 회사에서 일했고 영어도 능통했습니다.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오빠가 사는 세상으로 가는 거야. 유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고급 차들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얼굴. 윤서연. 이제 너는 윤서연이야. 유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윤서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룸에서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태준을 처음 만난 날 입었던 옷. 유나는 그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녕. 다음 날 유나는 룸사롱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그만둘래요. 뭐? 갑자기 왜?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대표님 때문이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유나야, 조심해. 그 세계는 우리가 아는 곳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해볼래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윤서연이 되었고 윤서연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회사 로비에서 만나. 첫 출근 축하해. 유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제가 꼭 잘할게요. 이른 오전 본사 18층 임원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한태준 대표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분기 홍보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죠. 대형 화면 속 그래프와 이미지가 번갈아 떴습니다. 임원들은 자료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발표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숫자도 정확했고 전략도 치밀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는 한 여인에게 임원들의 시선이 천천히 쏠렸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치마. 다리를 꼬고 앉은 윤서연의 태도엔 신입의 긴장감보다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태준이 사는 세상. 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분은 윤서연 씨입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홍보 프로젝트를 함께 구상 중이에요. 마케팅 전문가로 향후 전무로 모실 예정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무 예정자? 처음 보는 얼굴인데? 대표가 또 어디서 데려온 거야?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말투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모두 느꼈습니다. 의심, 질투, 경계.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10년 동안 룸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태준이 PPT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SNS 홍보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생활 속으로 녹이는 방향으로. 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리를 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아래 서연의 미소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시선을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 말 한마디가 목에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수도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임원 몇 명이 서류를 덮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라길래 뭐 대단한 아이디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얼굴 보러 데려온 건가? 윤서연은 그런 시선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도 일어나려는데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남아주세요. 다른 임원들이 모두 나간 후 회의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첫 회의, 기분이 어때? 긴장됐어요. 그래도 잘했어. 표정 관리 완벽했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연습했으니까요. 태주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고마워요, 오빠. 그날 저녁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 창가 쪽 테이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잔이 맞부딪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다들 오빠 설명 들을 때 숨도 안 쉬더라. 서연이 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잠시 와인잔 속 붉은 빛이 반사되고 서연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응, 해봐. 오늘 오빠 발표할 때 정말 멋있더라.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조명 아래서 말하는데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았어. 그 순간 내가 오빠 옆에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았어.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빠가 그래프 넘길 때마다 임원들 표정 봤어? 다들 집중해서 듣더라. 오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목소리,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그 목소리, 자신감 넘치면서도 위압적이지 않고 정말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싶었어.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일 얘기였는데 뭘. 아니야.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남자들 만났지만 오빠처럼 멋진 사람은 처음이야. 진짜로. 과찬이야. 아니야, 진심이야. 오빠는 진짜 다른 세계 사람이야. 그 회의실에 앉아서 생각했어. 내가 정말 이런 사람 옆에 있어도 되나? 서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어. 내가 잘 선택했다는 거. 오빠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짧은 침묵이 흐르고 태주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건 회사명의 카드야. 홍보비나 필요한데 써. 오빠,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서연은 그 카드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게 오빠 세상이라는 거구나. 이젠 내 세상이기도 해. 서연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오빠 카드로 세상 한번 바꿔볼까? 며칠 뒤 서연의 생일날. 태주는 새벽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준비된 게 있어. 뭔데? 나와봐. 청담대로 쪽으로.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담대로 한복판, 붉은 리본이 달린 흰색 페라리 812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차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생일 선물. 이게 나 주는 거야? 응. 내가 타야 예쁘잖아.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차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이게 진짜일까? 꿈인가? 서연은 웃으며 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광택이 비치는 검은 도장 위로 네온 불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과해. 이 정도도 못 해주면 내가 남자냐? 서연은 차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모든 각도에서 바라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울 것 같아. 울지 마. 화장 번져. 서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서연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가죽 시트 냄새가 났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딱 맞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 태워줘. 지금? 응. 지금 당장. 이 차 타고 어디든 가고 싶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태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청담대로를 달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빠, 꿈 같아. 꿈 아니야. 현실이야.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집에 돌아온 서연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화면 속 붉은 리본과 서연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좋아요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 드디어 성공했네요. 진짜 여왕님 클래스.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야.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자랑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세상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줄은. 청담의 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서연의 SNS에는 흰색 페라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붉은 리본 아래 환하게 웃는 서연의 얼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 선물 고마워요, 오빠. 그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가 순식간에 10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미소보다 그 옆에 비친 고급 로고 하나에 더 오래 시선을 두었습니다. 대박, 페라리잖아. 언니 완전 성공했네. 부럽다, 나도 저런 남친 만나고 싶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축하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얼굴 아니야? 청담 쪽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라던데? 그 댓글들은 곧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캡처했고 또 누군가는 그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 여자가 요즘 대표님 옆에 다닌다는 그 사람이래. 진짜? 어디서 일하는데? 대형 건설사. 전무 예정자래. 헐, 대박. 단 한 장의 사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회사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화려한 웃음은 다음 날 아침엔 익명 제보 메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본사 인사팀. 출근한 인사팀 대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빨간 알림이 떴습니다. 새 메일 한 통. 대리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제목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씨 관련 제보입니다. 대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윤서연. 대표가 직접 데려온 그 사람. 대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대리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채용하려는 마케팅팀 전무 예정자, 그분의 과거를 아십니까?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청담동 에이스 유나. 화류계 출신입니다. 대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류계 출신? 설마. 메일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페라리 앞에서 웃고 있는 서연. 손끝엔 반짝이는 플래티넘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리는 급히 인사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인사팀장이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팀장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보 메일이 왔습니다. 윤서연 전무 예정자 관련해서요. 인사팀장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청담동 에이스 윤아라. 인사팀장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청담동 윤아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블로그 포스트. 인사팀장은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얼굴은 흐릿했지만 분위기가 서연과 비슷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인사팀장은 대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봐. 윤서연 씨 이력서 다시 꺼내고. 네, 팀장님. 대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의 이력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도곡 초등학교, 청담 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SM, 메조미디어, 맥켄 에릭슨. 인사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학교 쪽에 확인 전화 넣어봐. 졸업생 명단에 있는지. 지금요? 응. 지금 당장. 대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이거 대표님한테 먼저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비서실로 보낼까요? 그래. 일단 비서실로 보내. 하지만 인사팀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력서가 거짓일 거라는 걸. 대표가 직접 데려온 사람. 면접도 없었고 서류 검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결국 비서실로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뒤 대표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인사팀에서 급히 전달드린 메일입니다. 태주는 회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주는 비서의 목소리 톤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태주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서연 씨 관련 제보입니다. 태주는 메일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 보낸 메일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하잉, 오늘도 업무 보고 드릴게요. 또 철없는 말 했다고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만약 딸을 낳는다면 오빠의 딸일 거야. 그 문장들이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달콤했던 말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스크롤을 멈춘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메일은 분명 자신에게만 보냈던 사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적인 대화가 회사 서버 안에서 그대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누가 이걸 유출한 거지? 태주는 페라리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연의 밝은 미소.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끝. 직원들 사이엔 낮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마케팅팀 전무 예정자라던 그분 사진 봤어? 무슨 사진? 남친 카드라던데 회사 카드래. 누군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짙은 조명 아래 여성이 카드와 함께 찍은 사진. 짧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카드 중에 최고는 남친 카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남친이 우리 회사 대표야?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귓속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열자 페라리 사진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분 원래 청담동에서 일하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유나 언니 맞죠? 회사 대표 애인이라던데 사실이에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은 회사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깔린 하늘 아래 태준의 얼굴은 깊게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엔 서연의 메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태준의 인생을 뒤흔드는 증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지?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는 평소보다 한결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만이 툭, 툭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 눈빛은 서로를 피했고 누군가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 조용히 삼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인사라도 나눴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경제지에 났던 거 봤어? 응, 대표님이랑 그 여자 얘기. 오늘 이사회 긴급 소집됐대. 진짜? 큰일 나겠는데.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사팀에서 직접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정 비워둬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법무팀에서도 함께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태준은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후 이사회 회의실, 커튼이 쳐진 공간 안 긴 테이블 끝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엔 감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사회이사들이 차례로 자리했습니다. 공기엔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회이사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평소엔 2~3명만 오는데 오늘은 전원 출석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이상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상 정황이라니? 태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 중 일부가 윤서연 씨 명의의 쇼핑몰 계좌와 고급 차량 리스 계약으로 흘러갔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지난 3개월간 명품 매장에서만 8천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모두 윤서연 씨 이름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일주일에 2~3번씩 예약되어 있습니다. 1회 평균 200만 원씩.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차량 구매 계약금 페라리 8일이 2억 5천만 원. 감사팀장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문제는 그 카드가 대표님이 아닌 윤서연 씨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사회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업무용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홍보 프로젝트 관련 외부 활동비로요. 다른 사회이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홍보 프로젝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샤넬 가방이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상에는 해당 예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제 내역도 대표님 개인 승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서연 씨의 이력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해 보니 졸업생 명단에 없습니다. 도곡 초등학교, 청담 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모두 재학 기록이 없습니다.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SM, 메조미디어, 메케네릭슨 세 회사 모두 근무 기록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채용 비리입니다. 이력을 위조한 사람을 전무로 채용하려 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회계상 문제로 정리하세요. 사회이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 안팎에서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표님 개인과 관련된 사생활 문제로요. 그 말에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회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문제는 이사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주주들도 알게 될 겁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벌써 오늘 아침 3% 떨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횡령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25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번 건은 너무 명백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비난을 들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 뒤 경제지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표 법인카드로 여성 인플루언서의 고가 선물 제공 의혹.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태준이 올랐습니다. 2위에 윤서연, 3위에 법인카드 유용.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 달렸습니다. 회사 돈으로 여자 후원했네. 저런 사람이 대표라니 직원들 불쌍하다. 주주들은 뭐 하나 빨리 해임시켜야지. 방송사들도 움직였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모든 채널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대형 건설사 한태준 대표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여성에게 고가 선물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사엔 서연의 페라리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이력서, 위조, 대표 내연 관계설. 세 단어가 태준의 이름과 함께 제목을 장식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겁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말없이 내려봤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로고가 이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업무를 제쳐두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진짜 3억이나 썼대. 페라리도 회사 돈으로 산 거래. 그 여자 이력서도 다 가짜였대. 학교도 안 나왔대. 대표님이 완전히 속은 거 아니야?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지. 복도에서도 화장실에서도 흡연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끓었습니다. 한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 완전히 망했어. 앞으로 계약도 따기 힘들겠는데. 주가도 떨어지고 이번 분기 보너스 기대하지 말아야겠네. 젊은 직원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나 이력서 돌려야 하나? 나도. 이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 안엔 불빛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책상 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이사 한태준. 태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름 이제 곧 지워지겠군.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건설사 대표 화류계 출신 여성과 내연 의혹. 법인카드로 고가 차량 선물 내부 감사 착수. 한태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경영자가 아닌 스캔들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포털의 메인 화면 모든 기사 제목엔 태준의 이름 세 글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봐. 건설사 대표 터졌대. 뭔 일인데? 여자랑 스캔들. 회사 돈으로 페라리 사줬대.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하루 종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태준은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회사 로비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내연 관계 인정하십니까? 법인카드로 선물하신 게 사실입니까? 윤서연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연 씨 이력이 위조라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회사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한 걸음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경호원 2명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태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표님, 국민들께 사과 한 말씀 해주시죠. 태준은 그 기자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겨우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카메라는 태준을 따라갔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드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 끝에서도 귓속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윤서연이라나? 원래 청담동에서 유명했다잖아. 회사 돈으로 페라리까지 사줬다더라. 한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대표가 저러면 계약들 다 날아갈 거야. 저 이력서 다시 넣어야 하나요? 나도 그 생각 중이야.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기자들 봤어? 응, 완전 난리였어. 대표님 얼굴 가리고 지나가시던데. 우리 회사 이미지 완전 망했어. 고객사들도 계약 취소하겠다고 연락 온대. 복도를 지나가던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글렀어. 대형 프로젝트들 다 날아갈 거야. 과장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해임시키겠지. 당연히. 그 말들이 화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늪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사진분들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 거절해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경영진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이사진분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십니다. 오전에만 15통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진분들이 매우 화나셨습니다. 오전에만 대형 계약 3건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건 금액으로 얼마지? 2천억 규모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오후에 다시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이사진이었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리에.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계약이 얼마나 날아갔는데 당장 대표 받고. 비서는 당황하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의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이사 한태준의 직무를 즉시 정지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로 태준의 25년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태준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직원은 태준이 오는 걸 보자 다른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직원은 태준을 보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태준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태준을 피했습니다. 태준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서연의 원룸 창문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도 꺼진 채 휴대폰 불빛만이 서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 선물. 서연이 올렸던 사진 아래로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로 임원이라니 우습다. 회사 돈으로 놀던 여자였대. 남자 무너뜨리고 이제 혼자 사는구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건 아니지. 댓글 하나하나가 칼처럼 서연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휴대폰을 쥔 채 서연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져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회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태준 대표는 금일부로 사퇴합니다. 당사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장의 보도자료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포털 메인에서 태준의 이름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명함, 그의 사무실, 그의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명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 한태준.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에 남긴 내 이름, 이제 지워질 차례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의 세상도 함께 꺼졌습니다. 비가 내렸다. 한태준은 더 이상 대표도 누군가의 오빠도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신문한 귀퉁이에 이렇게 남았다. 전직 건설사 대표, 법인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 중. 기사는 더 이상 메인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회면 구석, 작은 글씨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습니다. 새로운 스캔들이 터지면서 태준의 이야기는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태준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리할 기력도 외식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도시락.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한때 수십억을 움직이던 손이 이젠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쥐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한태준 대표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였습니다. 태준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자들, 지인들, 옛 동료들 모두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태준아, 나야. 연락 좀 해. 한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태준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유나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매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날도 태준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서연의 미소, 서연의 눈빛, 서연의 손,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태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떼어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미소. 그때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은 일어나 베란다로 갔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준은 사진 끝에 불을 갖다 댔습니다. 사진은 천천히 말라붙듯 타올랐다. 불길이 그녀의 미소를 삼키자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사람 하나 잘못 믿은 죄치고는 값이 너무 비쌌다. 사진은 검게 변하며 타들어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태준의 얼굴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제가 되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사진은 완전히 재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사진의 재가 바닥에 흩어졌다. 남은 건 그을음 냄새와 텅 빈 방 안의 정적뿐이었다. 태주는 재를 쓸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검은 재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어졌습니다. 몇 주째 이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태주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고급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매일 같은 옷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설사, 신임 대표이사 선임. 태준의 회사였습니다. 아니, 예전에 태준의 회사였던 곳. 화면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임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대표의 말이 태준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의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태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유나는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여전히 포털 첫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유명 건설사 대표 내연녀, 화류계 출신 논란. 기사는 아직도 검색되었습니다. 윤서연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저 얼굴 TV에서 봤는데 진짜였네. 대표 무너뜨린 여자 아직도 숨는데. 이제는 업소에서도 안 받아준다더라. 서연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 모두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야 하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은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룸사롱에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유나야. 다시 일 좀 할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미안한데 너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뭐? 뉴스 나왔잖아. 손님들이 너 보면 불편해할 것 같아.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이름은 업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고객 정보 유출 위험, 출입 금지 인물. 서연은 다른 곳에도 전화했습니다. 강남, 압구정, 청담.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불러주지 않았다. 일할 곳도 머물 곳도 사라졌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카드값도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고객님, 연체금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 얼굴 하나 믿고 살았는데 결국 이것마저 버림받네.
화장을 지운 얼굴은 낯설었다. 그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웃음도 눈물도.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일까? 이 사람은 윤서연일까? 유나일까?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닐까?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미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번쩍였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그녀를 비추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 속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태준도 친구들도 손님들도 아무도 서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돈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얼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조차 이젠 세상 어디에서도 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서울 어딘가 태준도 같은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비추던 빛은 꺼졌고 남은 건 각자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듯.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연은 뉴스 및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여 만든 창작물로서 실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